한국전쟁 70주년, 연평도 포격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평도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점검합니다. 연평도의 주요 산업인 꽃게는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어선 불법 조업과 어장 황폐화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해오도 특별법에 따른 정주 생활지원금이 있기는 한데 10년째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윤, 이형구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새벽 4시. 연평도 어민들이 선착장에서 출항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배 상태를 살피고 밧줄과 어망을 점검하면서 조업 채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어획량이 급감해 조업을 나가도 별 수확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시간 조업을 나가도 잘해야 본전. 기름값도 안 되는 날이 많다 보니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선주들도 많습니다. 어선들이 출항을 한 뒤 선착장에는 일부 꽃게 어선들이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주 생계가 어업 활동인 연평도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도 많이 고갈된 상태에다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중국 어선이 수십 년간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체감하죠. 바다에 나가면 기름값이나 하고 인건비나 하고 그러고 들어오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급속도로다가 자원이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볼 때 앞이 좀 깜깜해요. 꽃게잡이 같은 경우는 조업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마음 아파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실정이죠. 꽃게 선별 작업장. 예전 같으면 한창 바쁠 시기지만 지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꽃게가 잡히지 않아 아예 일이 없는 겁니다. 서해 대표 꽃게 산지 연평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꽃게가 사라지면서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 10분의 1. 10분의 1. 아예 안 잡히고 그나마 없는 곳에서 중국 선박들이 와서 설치해 보니까 더더욱 없고 그래요. 정말 가을까지 이른다면은 연평도 거의 선조들 다 문 닫고 인천 나가야 돼. 배 묶어놓고. 그 정도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어린 꽃게가 없어 자체가. 꽃게 없는 자체가 종자가 없네 종자가. 연평해역의 꽃게 어획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어망 수급이 어렵고 어획량까지 줄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간 어획량은 지난 2018년 1,009톤에서 2019년 721톤, 올해 현재까지 46톤으로 줄었습니다. 봄어기만 보더라도 2018년 108톤에서 올해 46톤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중국 어선들이 여전히 M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이 싹쓸이 조업을 하며 치어까지 잡아들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해경은 지난 2017년부터 우리 어선을 지키기 위해 서해오도 특별 경비단을 창설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중국 배들이 와서 반치잖아요, 여기가. 걔네들이 이 NLL을 타가지고 한박도까지 가요, 여기서. 걔네들이 연평도에서 한박도까지 가서 야간 조업하고 저녁 아침 일출되면 그땐 연평도로 기항해서 여기서 낮에는 자는 거예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여전하고 어장 황폐화로 어획량이 줄고 있는 연평도. 연평도 포격 10년 후 주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인천 뉴스 이정윤입니다. 연평도의 한 골목. 80대 어르신이 유모차에 몸을 의지한 채 골목을 돌며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건데 이렇게 한 달을 일하면 45만 원을 손에 줍니다.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돈을 조금 줘. 많이 주면 좋겠는데 할머니들이라고 뭐 사다도 먹고 그러다가 아프면 약도 사다 먹고 그러다 보면 그냥 모자라더라고. 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마당에 쏟아냅니다. 마늘과 감자 조금이 전부. 올해는 꽃게도 밭농사도 흉년입니다. 먹고 살려면 공공근로라도 해야 하는데 그나마도 부부 중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이제 한 집에 하나씩 시키는데 그것도 많지가 않으니까 요새는 일들을 3일 하고 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오도 특별법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해오도에 6개월 이상 살면 월 5만 원을 주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월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체감도는 미미합니다. 뭐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 5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보탬이 되겠지. 세금 내고 뭐 저기 하면 살 수 힘들어. 문제는 뭘까? 먼저 서해오도 정주지원금 지급액은 1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이 최저시급은 4,320원에서 8,35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천지방공무원 수당과도 비교해봤습니다. 서해오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0만 원을 받아 4배가 높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청 경력직 공무원들은 특별법에 따라 월 35만 원을 받고 영종국제도시 근무자는 20만 원을 가산해 최대 11배가 높습니다. 정주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주지원금이 작게는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인천시 공무원들의 특수지 근무수당은 약 20만 원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정주지원금도 넣는 게 합당하고요. 박남춘 인천시장도 서해오도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을 주요 공약에 담았습니다.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액을 높이고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걸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행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에 행안부에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안을 건의한 게 확인됩니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만 원을, 10년 이상 거주자는 2만 원을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최저시급이 약 2배 정도 오른 점,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수당이 4배나 많은 걸 감안하면 인천시가 요구한 인상폭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인천뉴스 연구입니다.